Saturday on the underground. The train was full when you turned around. From the first sight, well, I just knew that I belong to you. Whoa, I'm too nervous to send a sign. 자, 이번에는 지난 세션에 봤던 것은 대립 유전자가 2개 이상의 복수의 대립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떠한 파격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맨델의 골든 룰에서 어떤 파격이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잠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대립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 좌위가 여태까지는 기계자 유전자 개수를 봤다면은 양성교배라고 해서 두 유전 차이를 한꺼번에 추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형 자체가, 그 양성교배에 있어서도 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그 표현형, 각각의 표현형 자체는 서로 간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서로 또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각각 다른 유전 좌위에 있는 유전자들이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 물론 그런 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훨씬 현실에서는 그러한 사안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입문을 했었던 그 고전적인 맨델의 그런 분리의 법칙을 따라서 그대로만 이렇게 유전자들이 서로 안 건드리고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절대로 그런 일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거의 보기가, 발견하기가 희박한 일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상호작용을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genic interactio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좌위상들의 이제 유전자들이 이제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유전자위의 유전자들의 어떤 효과가 다른 좌위상의 유전자에 따라서 이게 있으면 어떤 특정한 효과가 있는데, 이들이 없다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립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 얘는 표현형 자체가 그렇게 서로 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의 조합이 이 다른 유전자 좌위에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형 자체가 그 전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형이 유발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고추 이제 저것을 이제 우리는 뭘 파프리카라고 하나? 저런 고추 학명이 캡시쿰 애눔이라고 하는 요 벨 고추라고도 하나? 그래서 이 고추의 열매 색깔 자체들이 그러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두 유전 좌위의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색깔이라는 형질이 최대 4가지의 색깔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일단 그래서 빨간색의 고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빨간색의 이 호모자이고스, 동형접합인 빨간색의 고추를 구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크림색 동형접합을 둘을 교배를 했더니 모든 자손 1세대 F1 자손은 전부 빨간색. 여태까지는 so far so good 해서 그냥 그대로 3대1로 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3대1짜리 단선 교배 이겼거니 싶으나, 이것을 가지고 2세대 교배를 이들 자손을 통해 가지고 해봤더니 왜 안 가니냐, 9대3대 3대1이 나와버리네. 이건 갑자기 웬일이야. 9대3대 3대1이 나오다니. 아니, 9대3대 3대1 비율이라는 것은 이 양성교배에서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양성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 차위에 의한 형질인데, 그것과 또 다른 것은 그 9대3대 3대1이 전부 색깔이네. 그러니까 한 가지 표현형인데 이들이 갑자기 9, 3, 3, 1로 분리를 한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를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9331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들의 유전자형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증은 가나 9331이 이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라고 하면 일단 심증적으로는 이건 9331 어디서 많이 듣던 비율인데 그러면 혹시 이거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서로 각자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서 나름대로의 하나의 형질인 색깔을 이렇게 그 유전자의 어떤 비에 따라서 그렇잖아. 9331 하면은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나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런 빨간색이라면 그럼 여기서 이게 전부 이 빨간색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9라고 하는 그 표현형의 비에는 동형접합도 들어있고 이형접합들도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이 경우에도 그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요 33 이 두 개의 이 표현형은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형접합들인지 또 다른 경우에 그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 크림색 요것은 그러면 요것이 비율이 작으니까 열성 동형 접합 두 유전 좌위에 관한 둘 다 열성 접합일까? 그럴듯하긴 한데 라고. 자, 그랬을 때 일단 요것을 그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일단 시작 자체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요 크림색 요것은 이제 열성 접합이라고 간주를 일단 이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열성 접합인지는 금방 계속해서 한 번 더만 교배만 해보면 아는 것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이 표현형만이 나온다면 이건 열성 접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개의 유전 좌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표현형이라고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것에 대비해서 각각의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이렇게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성이니까 열성과 이것은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나왔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제 대문자 두 개 YC와 소문자 두 개 YC라는 유전자형을 설정을 하고서 이렇게 교배를 진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이게 9대 3대 1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그 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각각의 유전자형의 그럼 이 색깔에 대한 기여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 근데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 시점에서 가만히 그냥 이 상태에서 보고 그냥 때려 맞추는 것이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이것을 확인을 검증을 그러니까 컨펌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검정 교배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좌위의 요 이형 접합 요것을 이제 검정 교배를 통해 가지고서 무슨 얘기냐면은 요것을 열성 동형 접합과 이제 교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검정 교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유용한가 하면은 모든 유전자형으로 모두 이것이 1대1대1대1로 모든 가능한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면서 이 경우에 그러면서 1대1대1대1의 비율로 나타나겠죠. 그럼 여기서 각각의 유전자형들의 그 색깔에 대한 기여도를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정 교배를 수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1대1로 빨간색이 나오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빨간색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복숭아색이 나오고 여기서는 주황색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크림색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미 다 우리가 검정 교배를 했기 때문에 다 연관을 지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Y 유전자 그 우성인 이 한쪽 좌위에서 우성 대립 유전자로 수행을 기능을 활약하고 있는 요 큰 Y, 빅 Y 유전자 요것은 단독으로 우성이니까 이것이 기능을 하고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복숭아색을 그러니까 이것에 관계없이 나만 있으면 얘만 우성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는
복숭아색을 왜? 이것이 지금 열성이 둘 다 열성 동형 접합으로 요 또 다른 좌위가 그러니까 이들의 기능이 무시가 될 때 아무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들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합은 복숭아색을 만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요 유전자위에 요 기능을 수행하는 우성 대립 유전자는 복숭아색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요 C 유전자는 단독으로 그것도 역시 이쪽 상황이 이쪽에 Y 유전 좌위가 둘 다 열성 동형 접합일 경우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가 됐을 경우에 이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무엇을 하는고 하면 요 동형 이 우성 대립 유전자는 주황색을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럼 얘는 뭔데 왜 여기서는 빨간색이 되는 건데 라고 가지 이들 두 기능이 둘 다 존재할 때 C와 Y가 둘 다 존재할 때는 공동으로 수행을 기능하면 이것이 뭐 주황색과 노란색이 합쳐지면 노란색이었나? 복숭아 주황과 복숭아가 합쳐지면 빨강이 되나 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럼 빨강색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결론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둘 다 기능이 전부 상실이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단 깨평으로 크림색을 그러니까 색소가 전혀 안 만들어졌을 때 크림색이 나오는 모양이죠.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 생물학 시간에 이러한 상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닭벼슬에 관한 얘기가 흔히 캠벨 바이올로지 책 같은 데 보면은 나옵니다. 이것을 상위라는 전 섹션에서 헤딩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상위가 아니죠. 바로 좀 전에 본 고추의 색깔 두 개의 유전 좌위가 하나의 표현형인 고추 열매 색깔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여기서 그래서 이 경우에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지금 유전 좌위에서 이러한 유전자 조합형을 가지고 그러면 이 이형 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을 또 한번 2세대에 분리를 시키면 이들만으로 그러면 이것이 네 가지 형태의 표현형으로 전부 다 닭벼슬을 지금 형성하는 닭벼슬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런 형질인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 역시 우리가 유전자형을 각각의 유전자형을 검증을 아까 우리가 이 검정 교배를 했던 식으로 검증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각각을 전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두 유전 좌위의 기능이 둘 다 존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월럿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표현형을 나타내고 혼자 R 쪽에 유전 좌위 혼자서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쪽 P 사이트에 유전 좌위가 완전히 기능이 배제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자서는 단독으로는 로즈 반면에 P 쪽의 단독으로는 P라고 하는 요 벼슬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 두 개의 유전 좌위가 둘 다 기능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나의 싱글 콤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해서 표현형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나의 예상과 내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멘델과는 다르네라고 그런 처음에 관찰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논리적으로 다시 백트랙으로 역추적을 해서 이것들에 대한 유전자형을 유전에 관한 전 고전적인 계산적인 방식으로 유전을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결국은 첫 번째 가장 완수해야 될 목표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을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각각의 형질에 부합하는 유전자형은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이것이 그러고 나면 이제 소설이 써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지금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일반 생물학 시간에 소개가 되었던 그 에피스테이시스라고 하는 그 상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아구티라고 하는 색깔이 왜 이러나? 아구티 마우스라고 하는 요 것에 대한 예로서 이것이
두 이형 접합을 이렇게 교배를 해서 분리를 했을 때 이 표현형이 9대 3대 3대 1이 아니라 뭔가 하나 합쳐진 것 같은 9대 3대 4의 비율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고전적인 상위에 관한 예로서 이 소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의가 무엇이냐 그럼 에피스테이시스라고 하는 상위는 아까 그 유전자의 상호작용과는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간에 각각이 공동으로 아까의 경우에는 존재를 했을 때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기여를 해서 그것들이 융합이 돼서 새로운 표현형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효과를 막아버리는 가려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다른 제2의 나의 어떤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 존재하는 또 다른 유전 좌위가 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상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조절을 남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유전자를 상위 유전자, 높다는 상위 유전자라고는 굳이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쪽에서 멀리서 조정을 한다는 이런 뜻에서 에피스테이틱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위 유전자이고 그 효과에 의해서 자기가 조정당하게 되는 그런 유전자는 하위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위는 사실은 낮은 곳 하위하고 똑같이 사실 맞죠. 하이포스테이틱이라고 해서 상위 유전자와 하위 유전자의 이 종속 관계가 이전에 이런 유전자 상호작용은 종속 관계가 전혀 아니라 언제나 둘 다 상호 기여를 해서 새로운 표현형인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요 하위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표현형 자체가 상위 유전자가 어떤 상황에 놓이게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현이 되고 말고가 되는 그런 종속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라는 효과를 이렇게 발현을 하는 이 상위 유전자는 그 작용에 있어서 우성 또는 열성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성이라는 얘기는 이형 접합의 경우에도 이 상위라는 효과를 발휘하는 이 유전자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효과가 그 하위 유전자에다가 그 가림을 이제 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이 우성인 것이고 열성이라는 얘기는 요 상위 유전자의 유전자 조합이 열성 동형 접합일 때만 기능이 전혀 발휘 되지 않는 요 상위 유전자 자체의 기능이 전혀 발휘가 되지 않는 경우에만이 이것이 가려진다는 그런 얘기죠. 이것을 이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게 왜 그런지도 이거 역시 분자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가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상위와 하위라고 하는 이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능을 할 때 있어서 나 혼자 이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누군가가 역부족, 예를 들어서 어떤 색소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엔자임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가 내가 색소 원재료만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 자신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보통 웬만한 효소들은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쪽에 있는 다른 유전자의 기능이 있어줘야만 내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서로 간에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서 내 자체가 돌연변이가 없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예요. 난 효소로서 암으로 신체 건강하고 건강 진단서 낼 수 있을 만큼 자신 있어. 하지만 활성화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 친구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언제나 나의 돌연변이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저쪽 다른 제3자에 의해서 이제 기능이 조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일이야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겠죠. 우리 이 복잡한 생리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우리 세포 안에서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떤 경우에 저 친구가 우성 또는 열성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상위가 우성이라는 얘기는 왜 이것이 우성일까? 기능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기능 하나만 있어도 나의 기능이 가려진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나를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를 원래 이 친구의 요 상위 유전자로 작용하는 이 친구의 원래 기능은 나를 언제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경우 나를 언제나 기본적으로 나의 기능을 저해하는
기능을 가진 친구입니다. 나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 중에 하나만, 이 유전자형에서 하나만 우성을 가지고 있어도 이형접합만 돼도 나의 기능은 그의 기능에 있어서 블락이 돼버리는 거죠. 나를 이니비터하는 일종의 인히비터 기능이 원래 이 친구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워. 열성이 돼야만 나의 이 기능을 블락을 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원래 저 친구의 기능은 나의 천사라는 얘기죠. 열성이라면은 이것이 원래의 기능은 나를 도와주는 거죠. 나를 도와준다는 얘기를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촉진시킨다는 나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원래 그 기능인데 이것이 왜 열성이 됐을 때는 나를 블락하느냐? 열성일 때는 이 친구의 기능이 없으니까 이 촉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너가 필요한데 당신의 그 촉진 기능이 필요한데 그것을 불행히도 이 열성인 상태에서는 둘 다 열성 동형접합 상태에는 그 친구의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냥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이지라고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성 상위의 경우는 상위 유전자의 형질 발현이 하위 유전자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에 바로 그 열성 상위의 경우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귀여운 레브라도들의 털 색깔들을 결정하는 요 경우가 대표적인 그 열성 상위에 이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레브라도의 털 색깔은 까만색 아니면 갈색 또는 요것을 초콜릿 색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은 이 색소 자체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느냐 하는 요것에 따라서 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색소일 거예요. 이것도 아마 분명히.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 유전자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성이기 때문에 검은색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열성 동형접합인 색소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 우리가 몇 번을 봐왔지만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이겠죠 이게. 그래서 그것이 기능을 잘못 수행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멜라닌 색소가 제대로 그 반응 대사 경로에서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에 그때는 갈색이 되는데 약간 염색이 좀 부족이 되겠죠. 색소가 양이 적어서. 다만 이것은 열성이다라는 얘기죠. 기능을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기능 상실이니까 열성이겠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문제는 이것들만 있어서 멜라닌이 털에 이렇게 까만색 털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멜라닌을 만드는 저기 세포는 멜라노사이트에서 피부 밑에 있는 멜라노사이트에서 만들어지죠. 그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수송이 되잖아. 이 표피로 털 있는 쪽으로 수송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수송을 제대로 해서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그 털 부분에 전부 멜라닌이 전달이 되도록 하는 그 경로에 있는 유전자가 전혀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아무리 지금 멜라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털 색깔은 이대로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겠지요. 그게 바로 요 E라고 지금 여기 있는 또 다른 좌위에서 E가 우성인데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는 이형접합까지만 되면은 이들이 검은색이 되든 또는 갈색이 되든 이 형질이 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능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능이 이 열성 동형접합의 돌연변이에 둘 다 있는 열성으로 변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색소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 가지고서 수송체가 없는가 보죠 뭐. 그래서 배달이 안 되니까 털색이 제대로 색소가 그쪽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노란색 털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런 털이 훨씬 더 좋아요 나는 색깔이. 이것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다면 이 기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자형들을 서로 염두에 두고서 이들에 관한 표현형을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해봤을 때 그들에서 나오는 유전자형들을 딱 보고서 표현형이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우리가 예측이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열성 상위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열성일 경우에
색소 형질의 발현을 가려버린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겠죠. 일단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9대 3대 3대 1이 분명히 나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1, 원래는 두 개의 열성 동형, 두 쪽 다, 두 유전 좌이 다 열성 동형일 때만 나와야 되는 것과 합해서 이쪽도, 왜냐하면 한쪽 이 유전 좌위에 일단 열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 두 번째 그 하위 유전자로 작용하는 유전 좌위의 유전자형은 전혀 상관이, 그것이 이형이든 동형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기작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들은 전부 다 통틀어서 뭉뚱그려서 이 노란색을 결정하는 그런 유전자형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일단 이들이 털 색깔이 검정색이 됐던 초콜릿 갈색이 됐던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전제 조건이 최소한 이 유전 좌위에 이 유전 좌의 형태가 최소한 이 이형 접합만 되면은, 그러면 털 색깔은 검정색이든 초콜릿이든 그것은 B 유전 좌위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검은색이 될 수도 있고 갈색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교배를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퍼네트 스퀘어를 하지 않고도 각각의 표현형을 우리가 어떠한 형식의 유전자형들이 어떤 표현형을 만들어내는지를 이미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률의 법칙으로, 곱의 법칙으로 이미 계산을 해서 형질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의 아까 얘기했던 그 아구티라고 하는 털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낸 표현형도 왜 아구티와 갈색의 G가 9대 3대 3대 1이 아닌 이렇게 표현이 9대 3대 4라고 하는 이 개, 지금 좀 전에 있는 레브라도 개 표현과 똑같아졌겠죠. 같은 방식의 이 기전으로 이것이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C라고 하는 로커스에서 이들이 열성이면은, 그러니까 색소가 제대로 발현돼서 이거 역시 아마도 이동이 되는 그런 기작을 제공해주는 유전자의 기능일 겁니다. C 로커스가 그렇게 되면 이들이 일단 전부 맛이, 그러니까 낙아웃이 돼서 기능을 수행 못하면 이 상대방 하위 유전자의 유전 좌의 유전형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전부 다 백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다른 열성 상위는 이제 봄베이 혈액형이라고 하는, 봄베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ABO형, A형, B형, B형 아니면 O형 네 가지 표현형인데 뜬금없이 봄베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긴 한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 갑자기 AB형이나 O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봄베이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형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일단 O형과 여기에는 O형과 봄베이의 차이를 한번 보시죠.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O형과 봄베이 차이도 둘 다 공통점은 A형이나 B형에서 언제나 그들의 특이점을 결정하는 최말단에 있는 요 당, 이것이 무슨 아세틸 갤락토사민이 됐든 갤락토스가 됐든 간에 요것들이 둘 다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둘은 그래서 사실 봄베이 표현형이라고 하는 이 형질은 겉에서 볼 때 O형과 전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발생하느냐 하면, 일단 ABO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그 분자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그 기전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혈액형을 결정하는 그 항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A 또는 B 항원을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일단 공통적으로 일단 기본 토대가 되는 이 전구체의 하나의 형태로서 H 항원이라는 요 토대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 H 항원이라는 데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이렇게 나는 A라고 하는 타입의
당 단백질을 여기다 삽입하겠다. 그럼 나는 이제 A형이 되는 것이고, 요 H 항원이라는 하나의 기본 모듈에다가 B 항원을 이렇게 삽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H 항원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데, O형은 뭐냐? 그러면 H 항원까지 만들어. H 항원이라는 플랫폼까지는 만들어 놓고서 A나 B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그 효소가 기능이 없어서 기껏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하고 아쉽네 하고 그냥 아무것도 달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O형입니다. 그런데 H 항원이라고 하는 이 토대를 만드는 것도 누군가가 어떤 효소가 그것을 수행을 해줘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H라고 하는 그 플랫폼은 누가 만드는데, H좌의 우성 대립 유전자, 우성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헤테로만 있어도 이 기능이 있어야 H라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O형이라고 하는 이제 혈액형은 사실은 원래는 H 위에다가 뭔가를 A 또는 B를 얹어줘야 제대로 하는데, 결국 그래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H까지는 만들 수 있는 그 유전자, 요 우성 대립 유전자, 요 H 유전자에는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이 헤테로든 아니면 동형이든 간에. 그러나 이 제대로 A 또는 B를 이제 당 단백질을 합성을 그 위에다가 하는 그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O형이 돼 버린 것인데, 다시 말하면 결국 바깥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O형이라는 혈액형은 H 자체를 전혀 못 만들어도 결국은 O형인 거고, H까지는 만들었는데 A와 B를 결국 합성을 실패했네. 그래도 너는 결국 O형인 거고, 그 기준이 결국 피니시 라인이 저쪽에 있는데 반 가다가 반환점에서 중도 포기 하나, 10m 전에서 중도 포기 하나, 둘 다 탈락은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 H라고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 열성 돌연변이죠. 이렇게 요것이 생기면 결국 이 ABO 유전자의 유전자형이라는 것은 결국 그 당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유전자형이거든요. 그 다른 글라이코실 트랜스퍼레이즈의 유전자형인데, 그거와는 관계없이 이 A와 B 항을 만들지 못하고 이거 역시 그냥 O형 표현형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분자적 수준으로 가면 이것이 요 H라고 하는 유전자 위에 열성 돌연변이가 생긴 것을 우리는 봄베이 표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 그림에서 소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부연하자면, 물론 여러분들 이미 벌써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요 중간 형태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 끝에 터미널에다가 이것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A형, B형이 되는 것인데, O형은 여기서 아쉽게도 이것 또는 이것을 만드는 효소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못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컴파운드 H라고 하는 요 부분, 요것이 일단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요것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거죠. 요 H-로커스라고 하는 요 유전자의 기능이 있어야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컴파운드 H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합성을 해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만드는 것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갈래 길이, O형의 경우에는 두 갈래 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차피 너 이거 만들지도 못할 건데 이건 괜히 뭐하러 쓸데없이 만들어. 여기서 이 경우 이 H로커스가 둘 다 열성 돌연변이가 생겨서 돌연변이에서 열성이 되어버리면 아예 이쪽 길로, 여기서 이쪽 길로 가서 컴파운드 H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표현형 측면에선 이들도 전부 O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O형은 우리는 봄베이 표현형이라고 얘기해요. 저 인도에 지금은 뭄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극소수의 어떤 패밀리에서 발견이 됐던 유전 형질이라고 해서 이것을 ABO 그룹 중에서 봄베이 피노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자,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 이 가계도에서 보면
A와 AB형입니다. 이들이 심지어 이 A 혈액형이 지금 헤테로라고 하더라도 A형이 혈액형이 헤테로라고 하면은 여기서 유전자형은 A와 O가 될 수가 있겠죠. A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계도에서 이러한 자손들이 이 O형을 가진 혈액형 자손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H 로커스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은 아마도 이런 경우에 있어서 혈액형 검사에서 친자 확인 소송 나고 난리가 나는 케이스가 바로 아니 뜬금없이 A형과 AB형 사이에서 어떻게 O형이 나오는 거야 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 왜 이들의 H 그 유전자형이 서로가 지금 H 헤테로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 유전자형도 H 로커스의 유전자형 측면에서 보면 HH이고 이쪽도 HH였다면 만약에 이들이 둘 다 이 H 로커스에 관한 열성이었다면은 아예 이 A형이나 B형이나 AB형들이 전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재수 없이 운이 안 좋게 이 O형, 이 자식은 요 H에 관해서 요 동형 접합을 물려받게 된 거죠. 그러면 혈액형, 유전자형은 이 개인의 유전자형은 분명히 A 아니면 AB형일 건데 표현형으로 O형의 혈액형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뭐야 이거 혈액형이 바뀌었나? 혈액형이 바뀔 수가 있대 라는 헛소문이 도는 것이고 아니죠. 혈액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H 로커스의 서로 간의 분리 과정에서 운이 없이 열성 동형 접합을 물려받게 되면 혈액형은 자동으로 유전자형을 어떠한 AB 혈액형에 가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O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재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개인이 A형 혈액형을 가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러면 자식들이 전부 이렇게 AB형이 나와버리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AB형이 여기서 어디서 갑툭튀가 된 것이야. 이 개인의 유전자형에서 여기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E형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이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게 아니죠. 자, 우성상위는 거기까지 이제 열성상위를 얘기를 한 것이고 우성상위는 언급을 했듯이 대립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하위유전자의 발현이 억제가 되는 왜? 이들의 기능 자체가 원래 그 하위유전자의 기능을 못 잡아먹어서 날리는 억제자로서 원래 기능을 수행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억제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대립유전자가 열성의 동형 대립유전자 형태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발현이 이 하위유전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 발현이 그때만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죠. 이것이 이제 여름 호박이라고 하는 이 호박에서 열매 색깔을 결정하는 두 좌우의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딱 그냥 관찰을 해봤더니 흰색과 녹색 호박을 이렇게 교배를 했더니 전부 흰색이 나와버렸어요. 처음에. 그러면 그냥 3대1 흰색이 우성이네. 특이하네. 흰색이 우성이요. 하고 자가수급을 했더니 엄매 이것이 웬일이야? 흰색이 12개고 노란색, 녹색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랬을 때 분리 B가 또 12대 3대 1이야. 애매한데 이거 역시 뭔가 16의 분모로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봤던 맨델의 그 9대 3대 3대 1에서 그것들이 전부 다 16을 분모로 하는 그 B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걸 또 어떻게 잘 쪼개보면 요 12에서 요 12를 쪼개보면 9와 3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여기 지금 들어있는데 하고 하지만 심증은 가나 어떻게 확증할 길이 없는 거지. 그랬을 때 이들의 이제 유전자형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바로 이 심증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정을 하기를 우리가 이 녹색 호박 누가 봐도 이쪽은 뭔가의 이
분명히 두 개의 유전 좌위가 개입을 하는 이쪽에서 둘 다 유전자형이 지금 열성 동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유전자형을 설정을 하고 WWWYY 이렇게 둘 다 흰색과 지금 옐로우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이쪽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것을 잘 비교해 보면 3분의 1과 이쪽 3분의 1을 생각을 해 보면 이러한 표현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한쪽은 이렇게 이쪽 Y 좌위의 E형 접합, 또 다른 한쪽은 W 좌위의 E형 접합. 요 두 쪽이 둘 다 9대 3대 3대 1에서 그 3의 분리비를 차지하는 그 지역일 텐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쪽에 둘 다 두 유전 좌위가 다 E형 접합인 요 경우. 그런데 어째서 그렇다면 이쪽에서 각각이 서로 다른, 차라리 각각이 서로 다른 네 가지 표현형이 나오거나, 우리가 유전자 상호작용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아니면 차라리 그 열성 하위처럼 또 다른 방식의 9대 3대 4 정도의 표현이 나오거나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지금 W 유전 좌위에 우성 유전 형질만, 우성 대립 유전자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전부 이것이 표현형이 이쪽에 상대적인 그 Y 유전 좌위의 유전자형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쪽이 전부 다 흰색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와 상위에 있어서 열성 상위와 이제 우성 상위에서 언급을 제가 한 게, 이 우성 상위의 경우에서는 오로지 그 상위라는 효과를 발휘를 하는 그 유전자가 열성 동형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그 원래 자체의 그 요 하위 유전자의 그 표현형이 발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제서야 이게 나온 거예요. 요 발휘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W라고 하는 유전 좌위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우성, 이 이형 접합 상태로 있는 한, 이들은 이 노란색, 이것이 있으면 노란색이고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노란색이 안 되는 녹색이 되겠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전부 다 흰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섭죠?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요 Y 대립 유전자에서는 두 색소 생성 유전자의 발현, 요것이 녹색 또는 노란색이라는 이 색소를 형성할 수 있는 요것의 색소 대립 유전자를 아예 처음부터 전부 다 억제를 시켜버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W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요 효소 1과 2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대사 경로에서 하얀색, 전혀 색소가 없는 하얀색에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일단 성공을 하면은 이것이 녹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있다가는 이것이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요 유전자에서 요 유전자의 W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이형 접합 이상이 되면은, 여기서 요 그린색에서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것이 열성 동형 접합으로 있으면 이 효소 작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여기서 머무르니까 이것이 끝이 되는 건데, 하지만 이것이 되든 저것이 되든 일단은 여기까지 2단계, 1단계에 도달을 해야만이 이것이 초록색이든 노란색이든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1단계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효소 1을 만들어내는 것이건, 아니면 효소 1을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건, 뭐 둘 중에 아무거라든지 간에 요 W라고 하는 요 유전 좌위에서 그것을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 W라고 하는 이쪽에서 활성을 저해를 하든 또는 만들어내는 것을 저해를 하든지 간에 요 기능이 있으면 이 효소 1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끝. 그러니까 언제나 요 W가
우성인 이형 접합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색깔은 여기서 머무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분자 생물학적인 기작은 제가 알지는 못하나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벌어질 수 있겠다는 이것을 보면 추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박이 이렇게 녹색으로 있다가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이 호박에 있는 원래 엽록체들이 분해가 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해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호박이 익기 전에 이렇게 노랗게 익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호박 자체의 세포의 노화가 기전이 시작이 돼 가지고서 그때 있던 엽록체들은 전부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그 분해 효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것도 결국 이러한 형태에서 색깔이 이것은 이미 익기도 전에 이 효소가 분해 효소가 발현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모양이죠.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Y라고 하는 요 유전 좌위에서 그 분해 효소가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렇건 저렇건 간에 일단 최소한 여기에 이러한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엽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엽록체 생성, 이제 열매의 엽록체 생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효소를 무언가가 억제하는 효소가 이렇게 기능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서로 상관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추론은 해볼 수도 있겠지요. 자, 중복열성 상위. 이것은 또 희한한 얘기인데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테이블에서는 교과서에서 여러 가지 상위에 관한 분리비를 가지고 상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예측을 하는 테이블은 줘놨는데 거기서 중복열성 상위는 있는데 그 예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대해서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두 유전 좌위에 이제 열성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각각가 서로 상대적으로 리시프로칼이라고 영어로 해서 서로 상대방 유전자 위에 유전자 발현을 이거를 억제를 한다는 얘기는 열성일 때 억제를 한다는 얘기니까 각각의 유전자의 이 합성물 산물 자체가 서로 다른 상대방 유전 좌위의 이 기능에 원래는 사실은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 열성 상태로 존재하면 나의 필요한 기능이 제공이 안 되니까 이 둘 다가 서로 지금 억제가 된다는 얘기였죠. 얘가 민물 달팽이의 껍질의 색소를 결정하는 것인데 얼핏 보면은 두 개의 백색 달팽이를 이건 또 매우 희한한 관찰인데 두 개의 백색 달팽이 양친을 교배를 했더니 갑자기 색깔이 튀어나와 버려요. 이렇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그 이제 브라운색의 빛깔 달팽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달팽이를 자가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이제 이종 교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리비가 갑자기 9대 7이 나와버리네. 가만히 9대 7을 어떻게 해보다가 혹시 이것도 16으로 나눠지는 것일까라고 해서 16분모로에 그렇다면 어떻게 혹시 이것도 역시 9대 3대 3대 1에 그럼 여기서 이것을 9대 3대 3대 1로 나눈다면 요 7이라고 하는 요 숫자 안에는 백색, 하얀색 요 7 안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것들이 존재를 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 안에는 세 개의 다른 유전자형과 또 세 개의 다른 유전자형 또 하나의 다른 유전자형들이 그것을 각각 서로 다르게 원래는 잠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형이 위에 가려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가만히 그런 식으로 한번 그러면은 분해를 다이섹트를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백색과 백색이 둘 다 해서 정상으로 나왔다는데 그 정상이 이러한 식으로 분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정상이라고 하는 빛깔 달팽이는 두 유전 좌위에 대해서 이형이라고 가연주를 해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그렇다면 각각의 요 두 개의 백색 달팽이는 그 양쪽에서의 각각 극단적인 그런 하나의 열성 동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테니까 이래야만 요 이형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데 어째서 이들이 둘 다 아무런 색깔도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형 접합인 상태로 왔을 때만 색깔이 갑자기 나타나느냐 하는 점에 주안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이러한 헤테로인 상태, 이러한 헤테로인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이 9개 9라는 이 수로 나타나는 이 헤테로인 상태에 있을 때만이 두 유전 좌위가 그랬을 때 제대로 색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열성일 때에는 왜 안 만들어질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독립적인 양성 교배가 아니라면 이것이 서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예를 들어서 상위라든가 그런 것이 존재하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여기서 상상의 나래를 편다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사실은 한쪽이 열성이 있었을 때 또 다른 한쪽에 가림막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열성 상위는 우리가 알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으로 혹시 두 쪽이 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런 식으로 열성 상위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색깔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 둘 다가 이런 식으로 헤테로가 아니라 동형으로 존재를 하는 그런 조건 아래에서는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전혀 어떠한 색소도 만들어지지 못하는 그런 백색 달팽이가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추론해서 맞춰보면 맞지가 되는 거죠. 원래 실제적인 기전은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 하면은 일단 이것을 합성해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요 컴파운드 C라고 요즘 불려지는 요 색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사 경로에서 이제 먼저 이 컴파운드 A라는 물질에서 출발을 해서 요것을 B로 전환시키는 효소가 기능이 있어야 되고 요 B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중간중간 산물이 공정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 최종 산물로 변화를 시키는 이러한 대사 경로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효소가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랬을 때 요 효소를 각각 만드는 이런 효소 엔자임 1을 효소 1을 만들 때는 요 A라고 하는 형태의 유전 좌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요 효소 유전자 요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이 만약에 열성 돌연 변이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 컴파운드 B 자체를 만들 수 있는 이 자체 내에 잠재가 아무리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것들이 이것을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컴파운드 B가 혹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최종적으로 만드는 요 과정에서 요 B 로커스에서 어떤 효소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효소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효소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어떤 유전적인 어떤 기능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어떨 경우에 만들지 못하죠? 둘 다가 열성 돌연변이 열성 동형 접합일 때는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보는 이 입장에서는 전혀 컴파운드 C라고 하는 최종적인 색소 자체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여기서 그냥 그대로이지. 그러한 경우에 지금 그러한 관계로서 이러한 얼핏 보면 이상하게 해석하기가 좀 힘든 복잡한 이런 상위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상위 관계에 관해서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언제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항상 16을 분모로 왜냐하면 두 개의 유전자가 서로 끼어들어가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면서 그 유전자의 형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의 표현형이 이렇게 정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왜 이것이 언제나 두 개의 유전 차이가 개입이 돼 가지고서 분리를 할 때는 언제나 이 자손들의 비가 16으로 쪼개지는 16의 분모를 가지게 되는 그런 비율이 나오느냐 하면은 두 대립 유전자가 일단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중에서 두 개를 우리가 2배체이니까 2배체에서 두 대립 유전자가 그 둘 중에 어느 것을 가질래 우리가 이제 배우체를 형성할 때 그것이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대립 유전자를 각각 가지고 있는 두 유전 자위에서 몇 가지 종류의 유전 배우체가 형성이 될 수가 있냐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네 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2의 n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곱하면 이 4, 4, 16 그래서 16분의 1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 개의 유전 좌위에 적용을 했을 때는 그것은 그래서 64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공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유전 좌위의 개수에 따라서 이 표현형은 몇 개의 유전 좌위가 여기에 개입이 된 것이지 거기에 대입만 하면 최종적으로 몇 개 서로 다른 저런 표현형의 분리비가 분모로 나눠질 수 있는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요것 이제 각각의 이 양성 교배의 그 기본적인 분리비인 9대 3대 3대 1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서 이런 상호작용이 이렇게 존재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열성 상위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열성 상위일 경우에는 이렇게 9대 3대 4 우리가 봤던 이런 식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우성 상위일 때는 뭐 12대 3대 1 이 비율을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되고 이 비율에 의존해서도 절대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일단 이런 효과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비율이 이게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9331의 비율에서 어떠한 일종의 가능한 파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간에 융합이 된 이런 결과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논리적으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이 기본적인 97, 9대 6대 1, 9대 3대 4 이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상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완을 해주는 건 얘기죠. 그래서 이 유전학에서 상보성은 우리가 이제 형질 전환체를 만들고 상보성을 할 때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상보성이 이제 쓰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형질 전환체 식물이나 형질 전환체 쥐를 만들었거나 했을 때 또는 어떤 돌연변이를 발견했을 때 그 돌연변이가 과연 이 유전자에 관한 돌연변이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정상 유전자를 거기다 다시 주입을 해주면 그것이 일종의 상복, 컴플리멘테이션이 돼서 그것이 제대로 돌연변이가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대로의 이 표현형으로 돌아간다면 이 유전자에 의해서 된 거 맞네라는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는 있으나 여기서 보는 상보성의 활용 방도는 이 돌연변이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비슷한 얘기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같은 현재 알고 있는 좌위상에 있는 거야 아니면은 또 다르게 갑자기 다른 곳에서 새롭게 독립적으로 생기는 돌연변이인데 표현형이 지금 비슷한 거야 지금 이것을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이러한 개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돌연변이에 대한 양친을 교배를 해보는 거예요. 둘 다 동형 접합을 이제 구해 가지고서 교배를 해서 자손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를 다시 말해서 이 돌연변이가 동일한 유전 좌위에 발생한 거라면은 이 형질에 관해서 컴플리멘테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 지역에 지금 돌연변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은 그냥 그대로 돌연변이가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요 위치가 같은 유전 좌위라고 합시다. 이것이 같은 유전 좌위인데 돌연변이의 형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돌연변이는 어떤 A라는 형태의 돌연변이였고 이쪽 B도 역시 열성 돌연변이이긴 하나 또 다른 형식의 돌연변이로서 둘 다 표현형이 지금 둘 다 그 비슷한 형태 눈에 장애를 가져온 돌연변이라든가 뭐 또 다른 뭐 형태
둘 다 똑같은 캐릭터리스틱에 관한 돌연변이라면 이들이 지금 둘 다 같은 유전자야 아니면 다른 유전자야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둘 다를 불러와서 둘 다의 우성이란다. 열성 동형 접합자를 가져와서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서로 간에 둘 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난 지역이 똑같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이렇게 합쳐봤자 둘 다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돌연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형 접합으로서 이들이 열성이긴 하나 그들끼리 서로 만난 이형 접합 자체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보라는 기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그 두 돌연변이가 서로 다른 유전자 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 둘을 같이 이제 교배를 했을 때 그 자손은 일종의 이형 접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그 카피가 각각의 유전자 위에 지금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현형은 전부 야생형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따로따로 일어난 돌연변이라면 이들을 둘이 교배해버리면은 이렇게 컴플리멘테이션이 일어났네 하는 얘기죠. 컴플리멘테이션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유전자 위에 있던 돌연변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노랑 초파리의 경우에서 눈 색깔이 이제 전형적으로 흔히 잘 알려져 있던 백색 눈 색깔 돌연변이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약간의 옅은 복숭아 빛깔의 애프리콧 색깔의 눈이 빨갛지 않고 약간 이 색깔이 약간 탈색이 된 듯한 그런 돌연변이가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 친구 원래 이 바로 그 X 염색체 상위는 그 같은 위치에서 이게 일어난 거야?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거야?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배를 해봤더니 또 다른 어떤 이 야생형으로 절대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옅은 눈 색깔의 표현형 자손만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동일한 유전자 위에 이것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이 이렇게. 자, 거기까지가 이제 4절도 여기서 끝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전자 발현과 성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환경 요인은 묶어서 다음 세션에서 연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